물 끓듯 삶은 게 15마리나 되는 대게를 경희가 정정 불러서 14마리를 다 먹어치우고는 당당하게 나에게 집안일을 시키더니 내가 300만 원 예금을 들고 친정에 가자 경희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녁 6시 오피스 빌딩의 감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니 뼛속까지 지쳐 있었다. 버스는 정어리 통조림처럼 붐볐고 땀냄새와 향수향이 코를 찔렀다. 저녁 시장은 여전히 북적거렸다. 호가 며칠째 대게를 먹고 싶다고 졸라서 시어머니인 경희도 슬쩍 관심을 보이길래 내가 해결해야겠지? 가장 안쪽 수산물 가게 주인은 마감 준비 중이었고 남은 게 몇 마리 없었다. 꼼꼼히 고르다가 등딱지 푸르고 배 흰 살집 좋은 게 15마리, 무게도 제대로 나갔다. 이 살아있는 것들을 들고 러시아어 차량 사이를 비집을 때 가정의 화목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힘들어도 참는다. 문을 열자 거실 TV 소리가 요란했다. 조경이가 하얗게 펴바른 팩을 한 채 소파 한가운데에 털썩 앉아 있었다. 주정이 와서 다리를 꼬고 앉아 과일 껍질을 마구 흘리며 핸드폰에 빠져 있었다. 부엌은 차갑게 식은 냄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피로를 삼키고 가방거리에 정리한 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수조에서 대게 15마리가 발버둥 치고 있었다. 등딱지를 문지르다 물이 튀어 옷까지 젖었다. 증기 냄비에 올릴 때 다리 부러지지 않게 볏짚으로 꽁꽁 묶었다. 뚜껑 덮자 증기가 치솟아 부엌이 마찬기지가 됐다. 손목을 냄비에 스치며 대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굴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경희와 정정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호에게 걔 거의 다 됐어 빨리 와 라고 문자 보냈다. 화면이 꺼지자 부엌엔 증기 소리만 맴돌았다. 걔 특유의 진한 향이 코를 스쳤다. 손을 씻고 물기를 털며 불을 참인데 정정아, 어서와. 뜨끈할 때 먹어야지. 경희의 새된 목소리가 내 말을 자르더니 호는 아직 안 왔는데 이대로 식으면 비린내 나서 망치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빨갛게 익은 게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생강초장과 집게 도구들도 완벽하게 준비됐다. 경희와 정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엌 문턱에 선이 투명인간 같았다. 어머니, 정정아. 다 끝났으니까 같이 먹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스레 말했다. 조경이가 눈꺼풀도 까딱하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다 했어? 그럼 후라이팬 기름때란 게 삶은 냄비들 당장 치워. 우리는 호 오길 기다릴 테니까. 정정이 걔 다리를 씹으며 말했다. 형수님 수고했어요. 부엌일은 뜨끈할 때 해야 잘 닦이죠. 말끝에 드러난 여유로움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얼어붙은 채 그들이 걔를 뜯어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난 왜 하인처럼 서 있는 걸까? 부엌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수도꼭지를 틀어 시원한 물소리로 웃음소리를 덮었다. 기름때를 문지르며 손은 시려웠지만 가슴속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물소리에 묻혀 숨이 떨렸다. 눈가가 따가워 깜빡였다. 한참을 지나도록 부엌의 타일을 닦아 반짝이게 만들고 싱크대도 빛이 날 정도로 청소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은 후에야 부엌 문을 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다. 식탁 위에 산처럼 쌓인 붉은 게 껍데기가 차가운 백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어보니 14마리의 게 껍데기가 딱딱하게 모여 있었고 각각의 조각이 비웃는 듯한 입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 유일하게 온전한 게 한 마리가 허전하게 놓여 있었다. 쓰레기통에도 같은 잔해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 껍데기 더미를 응시하며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몸이 떨리는 걸 억제할 수 없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얼음 조각이 가득 찬 것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온전한 게를 피해 식탁 위의 껍데기들을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다. 부엌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게를 찌던 큰 냄비에 쏟아져 내렸다. 철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힘껏 문질렀다. 냄비 바닥에 굳은 기름때와 고약한 게 비린내가 내 안에 억눌린 분노의 출구가 되었다. 팔을 휘둘러 철제 표면을 마구 문질렀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냄비가 새 것처럼 반짝일 때쯤 거울처럼 빛나는 표면에 내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눈동자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에 던지고 손을 깨끗이 씻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이 얼어붙은 공간을 등지고 문을 나섰다. 스마트폰 화면의 빛이 눈을 찌르듯 아팠다. 최근 열차표를 예매하는 동안 손가락이 저절로 빨라졌다. 작은 캐리어에 세면 도구와 중요한 서류들을 던져 넣고 가방을 들었다. 문을 열자 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가 고가도로를 달릴 때 가방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SNS 아이콘을 눌러보니 시어머니 조경희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걔 다리를 몇 개 남긴 접시 사진과 복은 받아먹을 줄 아는 사람 목이죠. 신선한 게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인데 식으면 비린내만 난다니까 라는 글, 해시태그 샵 쌓인 행복한 가족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창밖으로 흐르는 어둠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온기도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새벽 공기가 칼처럼 얼굴을 핥히었다. 익숙한 자가문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선 채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이소은의 얼굴이 나타났다. 잠에서 깬 눈이 내 창백한 얼굴과 부은 눈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와나나, 그녀의 거친 손이 내 얼어붙은 손을 잡아당겼다. 거실에서 임건국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그의 눈썹이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 없이 깊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들리더니 이소은이 김 오른 토마토 달걀 국물면을 내밀었다. 황금빛 계란 2개가 붉은 국물에 둥실 떠 있었다. 수증기가 얼굴을 적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먼저 배를 채우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배부터 채워야 한다며 그릇을 내 손에 쥐어줬다. 그릇 벽이 뜨거워 손이 데일 것 같았다. 그릇을 받아든 순간 뿜어져 나오는 김에 눈이 시려 아렸다. 손에선 확실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얼음 구멍은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참아왔던 억울함이 댐이 무너지듯 밀려왔다. 눈물이 끊어진 실처럼 탁탁 면국에 떨어졌다. 엄마, 아빠, 목이 메어 아프게 올라왔다. 목소리는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집에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한마디를 내뱉는데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면발은 무미건조하게 넘어갔다.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침대 옆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 진동했다. 화면에 주호라는 글자가 신경을 거스르며 깜빡였다. 7-8번 울린 후에야 전화를 받았다. 임환. 주호의 목소리는 팽팽한 줄 같았고 참지 못할 화와 미묘한 당황이 섞여 있었다. 무슨 짓이야? 밤중에 말도 없이 처가로 도망치다니. 엄마가 아침에 내가 사라진 걸 보고 물건도 줄어든 걸 알고 혈압이 오르셨다고 해. 걔 몇 마리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엄마랑 정정이 말이 좀 빠르게 나왔을 뿐인데 하나 남겨놓지 않았어? 하필 집을 나가는 수준까지 가야 했냐? 빨리 짐 싸서 돌아와. 전화기를 움켜쥔 채 그의 질책을 듣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얼음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걔 몇 마리? 말이 빠르다. 하나 남겼다. 집 나간 거, 그의 가벼운 말뿐인 변명은 14개의 빈 껍데기와 그의 어머니가 SNS에 올린 독설, 그 모녀의 노골적인 경멸을 모두 덮어버렸다. 그의 어머니가 곁에서 부채질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호, 개 15마리 중 14마리를 그들이 먹었어. 나에겐 껍데기만 남겼잖아. 너희 어머니가 올린 글도 봤을 텐데. 몇 마리가 아니라 14마리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은 거야? 난 당분간 돌아가지 않을 거야. 혼자 있게 해줘.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항변을 듣기 전에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핸드폰은 화덕의 숫덩이처럼 던져졌다. 거실에서 아버지의 참은 기침 소리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잠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았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볕에 말린 이불은 포근했지만 몸은 여전히 오한에 떨리고 있었다. 주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밀어붙이는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유선전화가 울렸다. 어머니가 받았다. 문 너머로는 자세한 내용이 들리지 않았지만 조가의 가식적인 걱정과 은근한 비난이 스며들었다. 친정 어머니, 말입니다. 이만 이 아이가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지 않아요? 하찮은 일로 친정에 가서 눌러앉다니 어른 체면을 말이 아니게 만드네요. 호자가 남자로서 쫓아가야 하는 꼴을 보세요.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날선 가위로 실타래를 자르듯 조가의 잔소리를 끊었다. 경희씨. 이걸 하찮은 일이라고요? 개 15마리에 14마리를 먹고 내 딸에겐 껍데기만 남기고 SNS에 빗대어 욕을 했잖아요. 우리 딸이 주가에 시집간 거지 노예로 판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친정에 머물 권리가 있어요. 신경 꺼두세요. 상대방이 말문이 막힌 틈에 어머니는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단호했다.
잠시 후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 혹은 내게 들려주는 듯했다. 호자가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물어봐야 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제대로 생각해오면 사람을 데리러 오세요. 어둠 속에 누운 채 소은 엄마와 건국 아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울림처럼 가슴을 후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막고 있던 얼음덩이가 드디어 금이 가더니 따뜻한 기운이 실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볕에 말린 베개 냄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올 때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카톡 알림이 튀어올랐습니다. 보냈니? 조경희, 이만 어젯밤에 엄마가 걔 눈치 못 채서 미안해. 호가 안절부절하니 빨리 돌아와. 온통 삭막한 문장 속에 사과의 정성은커녕 인간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쓴웃음을 흘리며 대화창을 스르르 닫았습니다. 이런 사과 차라리 없는 게 나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 정정의 새 포스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풍 소파가 흐릿한 배경에 놓인 유리 테이블 위에 명품 핸드백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항상 감사해요. 하트 2개가 덧붙여진 이 포스팅은 내 일주일치 월급을 웃도는 가격대의 제품이었습니다. 게시 시간은 조경희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직후인 오전 9시 반. 새침한 듯 뽐내는 이 포스팅이 가슴을 따끔하게 쿡 찔렀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일까? 아니면 일부러 내게 어머니의 사랑을 과시하려는 속셈일까? 사진을 몇 초 응시하다 무표정으로 화면을 끄던 중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낡았지만 깨끗한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호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정정이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가족끼리 서로 말 못할 게 뭐 있겠어. 라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지만 이미 식은 밥을 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해. 다시 식탁에서 은근히 내게 향한 조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음번엔 게 20마리를 사서 껍데기라도 남겨줄 수 있을지 지켜보자는 건가? 친정에 머문 지 며칠째 가슴을 막았던 답답함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질문 없이 매일 다른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가의 번쩍이는 대리석 주방에서 느낄 수 없던 진정한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보고 돌아온 소은 엄마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와나? 아까 동네 슈퍼에서 주가 아래층 사는 장가 이모님을 만났는데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조경희가 어제 오후 복도에서 전화하던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성시켜야지. 시집 왔다고 마음대로 할 줄 알아. 라고 건국 아빠가 신문지를 탁 내던졌습니다. 장가 이모의 증언은 조경희의 가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불타는 인두로 지지는 듯했죠. 실수라던 게 사실은 계획된 모욕이었습니다. 개를 사러 갔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나를 어떻게든 짓밟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발끝에서 치밀어 오르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퍼졌습니다. 내게는 내 돈으로 산 게조차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건가? 주호는 건국 아빠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조경희와 정정의 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는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날 해질 무렵 주가 저택에서 폭탄이 터졌다. 주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집에 들어왔다. 조경희는 평소처럼 며느리 흉을 보려고 접근했지만 주호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무시한 채 식당으로 직진했다. 식탁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주방 구석에 빛나던 빈 찜냄비에 꽂혔다. 이만희 그릇을 닦을 때의 결연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적였지만 비어있는 봉투만 발견했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그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달려갔다.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그는 자신의 집 봉투를 찾아냈다. 뜯어보니 신선한 게 껍질이 가득했다. 숫자는 14개.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 주호는 악취 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 조경희와 주정은 아무 일도 없듯 TV를 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쿵. 유리 테이블에 쓰레기 봉투가 내동댕이 쳐졌다. 개 껍질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호야. 미쳤어. 이 더러운 걸 들고 와서 뭐 하려고? 조경희가 소리를 질렀다. 주호는 피를 머금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14개 껍질. 이게 실수라고? 이만희 고생해서 준비한 걸 다 먹어치우고 SNS로 모욕까지.
당신들 눈엔 그녀가 뭐야? 걔 몇 마리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조경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다 먹은 건 아니다. 그냥 늦게 왔을 뿐이지. 주정이 말을 받았다. 오빠, 형수님도 너무 오지랖인 거 아냐? 이런 걸로 시집가서 울며 겨자 먹기야? 주호의 손이 떨렸다. 사소한 일이라고? 이마는 매일 일하느라 지쳐서 돌아오면 또 당신들 시중을 들어. 그녀도 부모님께 귀여움 받으며 자란 사람인데. 당신들 양심은 어디 갔어? 조경이는 당황했지만 버티려 했다. 내가 널 키우느라 고생한 건 다 잊었냐? 며느리 하나 때문에 엄마를 모욕하다니. 주호는 실망에 빠졌다. 결혼 후 임환이 이 집에서 받은 모욕, 헌신해도 돌아오지 않은 존중, 짐을 싸고 떠나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정정아,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임환은 내 아내야. 이 집은 그녀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야. 조경이는 발광하기 시작했다. 날 버리려거든 죽여라. 그년 데려오면 내가 죽는다. 주정도 울며 매달렸다. 오빠, 우리는 어쩌고? 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죽겠다면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임환은 꼭 데려올 거야. 그녀 없는 집은 의미가 없어. 주호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경이와 주정은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급히 달려가 막았다. 호야, 너 떠나면 안 된다. 내가 가면 이 집이 흩어져 버린다. 조경이는 주호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주정도 주호의 다리를 껴안으며 울며 말했다. 오빠, 우리를 버리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형수님께 사과할게. 안 된다고? 주호는 손을 멈추고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서야 후회한다고? 너무 늦었어. 임환에게 준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집에서 임환이 함부로 대접받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겠다. 그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짐을 꾸렸다. 조경이와 주정은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걔를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고 SNS에 올리다니. 내가 호야를 화나게 했어. 조경이가 주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주정도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형수님께 기선제압하자고 했잖아. 이제 문제 생기니 다 내 탓이라니. 모녀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주호는 역겨움을 느꼈다. 서둘러 캐리어를 채우고 문양으로 걸어갔다. 정말 갈 거냐? 조경이가 캐리어를 잡았다. 주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전 이미 결심했어요. 임환을 데려오려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여러분도 반성해주세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주호는 차에 올랐다. 임환의 친정 앞에서 그는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소은이 문을 열어주었고 응접실에는 임건국이 암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장인어른, 전 실수를 했습니다. 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개 15마리 중 14마리를 먹고 SNS로 조롱한 일. 그게 당신의 해결법이냐? 임건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임환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성격이 변할 것 같아. 임건국의 의심 어린 시선이 주호를 찔렀다. 주호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전 이미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정정이 임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 임환을 데리고 나갈 거예요. 더는 이 집에서 그녀가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예요. 임건국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소은이 옆에서 말을 이었다. 주호, 우리가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아니야? 임환이 이 집에서 따뜻함과 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대해주길 바랄 뿐이야. 이번 일은 어머니와 정정이 너무 지나쳤어. 임환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테니 시간이 필요할 거야. 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전 임환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드릴게요. 제 행동으로 제 사랑을 증명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여줄 거예요. 말을 마친 주호는 임환 앞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완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내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가자. 평생 너를 지켜줄게. 임환은 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친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낸 지난 몇 일이었지만 여전히 주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함께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가에서 받은 상처가 떠오르자 망설임이 밀려왔다. 주호는 그녀의 고민을 읽은 듯 손을 다독였다. 두려워하지 마, 완한. 내가 있잖아. 만약 어머니와 정정과 함께 살기 싫다면 우리만의 집을 꾸릴게. 행복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이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주호씨, 다시 예전 같은 날들이 반복될까 봐 무서워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만약 어머니와 정정이 여전히 제 정신을 못 차린다면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오직 너만을 지킬 거야. 임건국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완한. 주호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돌아가도 될 것 같구나. 하지만 다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여긴 항상 내 집이야. 이소은이 딸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는 내 행복만 바란단다. 주호씨가 널 지켜준다면 믿고 보내줄게. 이만은 어머니 품에 매달려 흐느껴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잘 지낼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주호는 부부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어머니,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을 평생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문을 나섰다. 차 안에서도 흐르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혀 있었다. 주호는 이만의 불안을 읽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랑으로 그녀의 마음을 녹여낼 자신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조경희와 주정이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주호는 이만의 손을 놓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어머니, 정정. 오늘 이만을 데려왔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주세요. 조경희와 주정은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경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만, 이번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 개를 다 먹은 건 물론이고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것도 미안해.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정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랑 함께 형수님을 괴롭히면 안 됐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만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앞으로 저를 존중해 주시고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세요. 이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호가 앞으로 나와 이만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완한,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할게. 어머니, 정정아, 약속대로 이만을 잘 대해달라. 조경희와 주정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알겠어. 앞으로 이만을 잘 대해줄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퇴근 후엔 항상 일찍 집에 돌아와 이만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주 데이트를 하며 선물도 사주고 이만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조경희와 주정도 주호의 강요로 점차 태도를 바꿔가며 이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침내 화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만은 성장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무조건 참고 양보만 해선 안 되며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주호의 사랑과 확고함을 느끼며 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호도 이 일을 통해 가정에서의 책임감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관계의 균형을 잡는 법과 아내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만이 집에서 행복과 따뜻함을 느낄 때만이 결혼 생활이 오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만과 주호의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역경을 겪고 달콤한 일상도 나누며 앞으로의 길이 험난해도 서로 의지하면 반드시 극복해내고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거라 믿었습니다.